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매수 이전에 저희의 용의자 추적 함께 해보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대복 전문가와 유한타증권 김용학 대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RF텍, 두 번째 용의자 서부 T&D, 세 번째 리드코프. 네, 오늘 새 용의자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뭐 시장에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증거가 좀 불충분한 종목도 있고 충분한 종목도 있는데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조정과 변동성을 겪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 와중에 그런 조정의 영향권이 없었던 용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증거가 불충분한 용의자가 잘 가는 것도 또 지금 시장의 특징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김용학 대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개별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순수 종목도 있고요. 서부 T&D나 리드코프 같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좀 꾸준함이 있는 종목들 있어서 좀 이번에는 좀 선정하기가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아주 특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용의자인데요. 첫 번째 용의자 만나보겠습니다. RF텍,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무선 충전 시장 확대수의 저점을 확인했다. 진실일까요? 네, 일부는 뭐 진실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진실이 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느냐, 이것이 또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서 봤는데, 첫 번째로 시장이 이제 그 무선 충전기 시장이 확장되는 건 사실이다. 연 한 16% 정도씩 계속 신장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무선 충전기 관련주들은 이미 상당 부분 4월 달에 고점 치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면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돼서 새로운 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단기 저점을 통과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내려서 단기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시점에서 반전의 고리가 나와서 단기적인 어떤 저점도 확인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충전기 회사들이 대부분 식각 업체들인데, 이런 식각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이 충전기만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냥 기존의 동력을 계속 끌고 나가면서 어떤 실적을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보면 이건 좀 너무 열악한 이런 시장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라는 종목들을 한번 이래 보면 삼성전기가 고점에서 내려올 때 지금 최근 들어와서 속도를 내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IT 부분의 어떤 부품을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삼성전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네. 전체적으로 갤럭시 S나 갤럭시 S6나 갤럭시 S 엣지에 대한 기본적으로 부담감, 지금 현재 이 실적에 대한 이게 그 희망적인 이런 흐름들이 약간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겠고, 미국의 경제 전문지 그 포브스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침묵이 심각하다. 이렇게 그전에 이제 4월 달에 매도 이 포브지에서는 예약을 2천만 대 정도 받아놓고 금년도 그 갤럭시 시리즈는 한 7천만 대 팔 거로 봤는데 네. 지금 약 한 1,000만 대밖에 팔지 못했으니까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는 회사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첫 번째 자료, 무선 충전기 기대감 반영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그 대표적인 그 충전기 회사들 4개 회사를 일단 놓아봤습니다. 통상 보면 RF텍과 크로바 하이텍, 캠트로닉스, 한솔 테크닉스를 놨는데 대부분 4월 달에 고점을 쳤습니다. 3월 달에 급등하고 4월 달에 고점 치고 계속 내리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반전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네. 지금 현재 보면 그러니까 저점은 확인이 됐지만 지금 무선 충전기 관련주들이 성장세, 이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 한솔 테크닉스라는 이 종목을 보면 한솔 테크닉스는 지금 현재
한솔 라이팅과 이제 합병하면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선 충전기 관련주들은 새로운 아이템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제 꼭 무선 충전기 시장이 나쁘지는 않는데 이것만 가지고 전체 매출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였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의 어떤 스몰캡입니다. 그러니까 스몰캡이라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흐름들이 나빠져서 올라올 때 기술적인 반등에 국한시켜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종목은 저는 위험으로 구분하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무선 충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연결지어서 오늘 RF텍에 대해서 신영증권에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계속 내리던 주가에 브레이크는 걸어줬는데 좀 지리한 기간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겠다는 시각을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대리님은 어떤 단서가 보이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방 산업, 이제 갤럭시 X6가 얼마나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RF텍 동사 매출액과도 이제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은 해야 되는데요. 아직 삼성전자 측에서 갤럭시 S6가 얼마나 판매가 됐다라는 것을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뉴스와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는 뉴스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삼성전기 부품주의 대장주인 삼성전기 주가를 보면 판매량이 예상보다는 좀 지금 부진하지 않나라고 좀 의심을 해볼 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7월 달에 2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 즈음에는 판매량이 얼마인지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즈음으로 해서 부품주들이 또 전체적으로 또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은 또 보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기관이 한 7만 주 그리고 외국인 한 2만 주 매도를 하면서 바닥을 잡고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밀집한 근거는 또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바닥을 지금 수급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거는 1분기에 흑자 전환 성공했고 그리고 2분기도 양호한 실적이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오늘 레포트의 금일 상승폭을 좀 튀어나간 건데요. 어쨌든 향후에 갤럭시 S6가 무선 패드 시장을 지금 새롭게 열면서 향후 모델들도 이 기능을 탑재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은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아직 바닥을 잡고 저점을 확인을 했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저도 위험해 볼 수 있도록. 네, RF텍의 자체적인 실적보다도 갤럭시 S6의 판매량 수치가 더 중요하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전체적인 부품주들이 갤럭시 S6,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량이 줄어들면 함께 크게 향후 실적에 또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좀 많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RF텍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무선 충전 관련한 테마가 올 봄에 있었습니다. 바로 갤럭시 S6 발매 이전에 그 기대감이 최고조가 됐던 순간 갤럭시 S6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에서 이 무선 충전이 상당한 부각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앞으로도 이 시장의 성장 기대감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들을 일부 이미 한 차례 반영했다는 측면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RF텍의 주가는 1,900원까지 올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만 현재 오늘장 9% 올라서 7,000원대 주가입니다.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받긴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저점을 확인하고 또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는 두 분 모두 물음표를 달아주셨습니다. 수급이나 갤럭시 S6의 판매량, 또 RF텍의 실적 이런 부분들 아직은 충분하지 못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RF텍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네요. 두 번째 용의자 서부 T&D입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대표적인 저평가 자산주 용산 호텔 가치로 신고가 지속 전망한다. 네, 용산이 좀 들썩들썩합니다. 사실 연초에 정부에서도 용산을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부동산 어떤 그 정책에서 용산의 개발 계획을 또 발표하기도 했었고, 여기에 이제 호텔신라가 들어오면서 또 면세점을 만든다 이런 얘기 있는데, 호텔신라나 현대산업보다도 서부 T&D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자산주적인 가치나 개발 가치 더 기대를 해볼 만할까요? 뭐 자산 가치에 대한 기대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근거로 이제 여기 제시했던 대표적인 저평가 자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뭐 자산을 재평가해서 현재의 장부 가격을 재평가해서 저평가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현재 표면적인 자산의 어떤 재평가로 봤을 때 PBR 배수가 1.46배 정도 나오니까 이게 아주 저평가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용산 호텔의 가치입니다. 용산 호텔의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1급 호텔, 최고급 호텔이고 최고 큰 호텔인데, 네. 사실 이 우리나라에서 1급 호텔 중에서 객실이 제일 많은 호텔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 별 5개 단 건 호텔신라인데 또 큰 데는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예, 이거 뭐 광진구에 있는 세라톤 오커힐 호텔인데 네네. 862실 정도 되는데, 이건 1740실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거 2배에 가까운 이런 규모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는 지금 아직까지는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인천 쇼핑몰에 대한 어떤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단순하게 이제 이것이 이익의 모멘텀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느냐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그 자산의 재평가의 이 흐름을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흐름을 보면 지금 현재 그 PBS가 주당 순 자산 가치가 12,659원입니다. 이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촌동 부지나 이런 것들을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네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1.47배예요. 세계적인 그 글로벌 시장의 특급 호텔이 PBR 배수가 3배입니다. 그러면 3배, 여기에 3배에 비하면 네.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은 네네네. 괜찮은데, 또 재평가가 되면 더 낮아질 더 수 나아질 있죠. 수 있죠. 그런데 네. 그거에 되는데, 여기 제 포 같은 경우는 2,600배에 달.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이 7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너무 크다. 그래서 시장은 꼭 자산주로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이제 용산 호텔의 가치인데, 이 호텔의 가치는 그 용산에 그 이번에 짓는 호텔이 1740 호텔인데, 근데 글로벌 시장에 이런 특급 호텔이 PER 배수가 지금 현재 30배 정도 됩니다. 너무 높죠.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기대가 많이 선반영됐다는 말씀이세요? 선반영됐고 네. 약 한 1조 정도의 가치가 있고, 만약에 완공이 되면 연간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이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게 부분적으로는 부담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종목을 보고 하는 것은 쇼핑몰의 영업이익이 2분기에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였고요. 지금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 지금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좀 많이 올라 있다. 네. 많이 올라 있고, 지금 신영증권이나 이런 쪽에서 과거의 자료에 지난해부터 나왔던 자료가 3만 원의 자료가 나왔댔는데, 지금도 3만 원인데 27,500원에 왔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고평가돼 있죠. 여기 위에 생사의 갈림길에 보면 사회 영역에 들어와 있는 이런 시장 흐름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지금은 사실은 요거는 그 석방도 가능한 지금 이제 위험 요인이다. 그래서 저는 위험 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학 대리님,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서부 T&D의 부채 총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쨌든 땅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서 자산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에서 현재 PR이나 또 부채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착시 아닌 착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앞으로 가치를 끌어왔을 때는 또 이게 달라질 수 있겠다는 계산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또 사람마다 참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서부 T&D 같은 경우는 영업적으로 아직 뭐 이익을 뭐 제대로 창출해내고 있고 뭐 아직 그런 부분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지금 뭐 이전에는 건물 임대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제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 이렇게만 봤었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용산에 이제 국내 최대 규모 호텔을 이제 17년도 완공이 되겠지만 호텔을 가진 호텔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가장 뭐 유력한 후보가 호텔신라 현대산업 합작범인데 이게 또 용산을 기반으로 시내 면세점 입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당연히 선정이 된다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용산의 시내 면세점 안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그 사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불과 이제 400m 거리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한 6분 정도 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1,700개 호실을 갖춘 국내 최대 호텔, 또 뭐 서부 T&D와의 연계적으로 이제 면세점과 영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날이 조만간 17년도 이후에는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가서 이제 호텔에서 그 생산에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나오는 숫자로 이 기업을 평가하기에는 물론 당기 순이익이 작년에 한 2억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PER로 따지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제 향후에 미래 가치를 본다고 하면 뭐 상당히 또 중국 수혜주로서도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용산뿐만 아니라 인천, 연수, 뭐 서울 신정 쪽에 부동산 가치만 장부가로만 3천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뭐 현 시세로는 뭐 1조 이상이 된다는 레포트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장부가로만 3천억 이상을 평가받는 부동산이 이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부동산 자산주인 서부 T&D의 가치 그리고 주목은 앞으로도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부채가 지금 한 4천억 가량 있는데 뭐 전체 자산 대비해서 뭐 부채가 그리 많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향후에 물론 이제 면세점이 뭐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뭐 서울 시내 가장 큰 호텔을 가진다고 하면 이제 관광객들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국 수혜주로서도 좀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석방의 의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서부 T&D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평가된 자산주는 아니라는 얘기, 이 알리바이는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일단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PBR 배수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뭐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자산주냐 이런 얘기도 인터넷 게시판에서 하시네요. 한 수사관께서는 인천 쇼핑몰의 실적이 개선돼야 현재 주가 상승이 설명이 된다.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한쪽에서는 용산의 그 시내 면세점 입찰 낙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모로 국내 최대 규모의 용산 호텔 가치 앞으로 부각될 수 있겠다. 부동산 시장도 용산 쪽에 좀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전망까지 해주셨는데요. 서부 T&D의 용산 호텔은 2017년도에 완공됩니다. 자,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두 분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죠. 네,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리드코프. 그의 알리바이는 중간 배당 기대가 되는 종목에 주목해보자. 중간 배당 많이 주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 우리 저금리 시대니까 중간 배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리드코프를 보면 견조한 실적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 배당이 기대되는 종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배당의 메리트가 첫 번째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되겠고, 이 회사가 작년도는 2013년도에 2014년도 올 때의 성장성은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딱 발표되고 난 이후에 이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이제 하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약간 정체 내지는 감소로 가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 메이저의 수급이 약간 혼조돼 있습니다. 한쪽은 네. 사고 한쪽은 파는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간 메리트가 어떻게 감소하느냐 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중간 메리트는 과거에 2012년도, 13년도에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이 2.3%였습니다. 근데 13년도에는 1.3%였고요. 그 다음에 0.65.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 6월 달에 0.50이었거든요. 이게 보면 표에서 보듯이 계속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배당의 수익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분명히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업의 성장성인데 작년 한 해 1분기의 영업이익이 900억이 넘었습니다. 매출액이 900억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1분기가 796억이니까 약 한 10% 정도 감소했다. 네. 2013년도에 2,843억에서 3,400억을 넘을 때는 이 회사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당장 이번에 오니까 딱 이게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122억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정체가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통해서 보면 차트에 지금 현재 하단에 지금 현재 기간의 매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 시장 흐름에서 고점에서 매도 물량들이 지금 현재 외국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은 17,100원, 여기 앞에 스파이크 잃었던 자리가 17,100원이고 횡보 수렴하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지금의 성향이 이렇게 안정적인 성향이냐 아니면 성장적인 이런 성향을 가져가고 있느냐 이렇게 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지금은 체포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는 체포 의견 제시합니다. 네. 배당에 대한 관심이 진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용학 대리님, 분석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는 찬바람 불 때 말고 뜨거울 때, 날씨가 뜨거울 때 사는 게 배당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을 지금 사는 게 늦진 않은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부진하다 이런 평가가 앞에서 나왔는데 어떤 단서 보이시나요? 네, 비트코프 같은 경우는 경기를 잘 타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부 업종인데요.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고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때문에 좀 꾸준한 이익을 갖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이제 대부업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금리를 낮추는 그만큼 대출 잔액이 또 늘 수 있는 점은 또한 또 긍정적이라서 주식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꾸준함을 갖고 있다 보니 중간 배당을 매년 한 50원씩, 50원 가량씩 꾸준히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차의 경우도 올해 중간 배당을 적극 고려하겠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지만 국내 중간 배당을 하는 이제 기업들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한다는 것에 의의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중간 배당을 실시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란 건 이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2년도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 중간 배당을 하는 한 6월달 전후로 2012년도 하락, 13년도 하락, 14년도는 이제 1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기에 별 의미가 없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간 배당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고 하는 패턴은 별로 보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전 경험을 통해서는 충분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중간 배당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에는 좀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조정 이후에 좀 반등 국면이고 또 기관의 수급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에 점진적인 상승은 이전에 그려왔던 것처럼 또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알리바이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의견은 이제 중립에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리드코프. 자, 지금 배당 시즌이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 배당 시즌이 좀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배당 투자의 시즌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벌써 여름부터 배당주를 투자하자 이런 얘기 나오죠. 6월에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을 살지, 고배당하는 기업을 살지, 성장하는 배당주를 살지, 투자 스타일도 배당 투자는 참 많은데요. 리드코프는 계속해서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일단 뭐 사두시면 주가 뭐 하락하든 상승하든 적정할 때 일단 어쨌든 사두시면 배당을 준다는 부분들. 하지만 배당 매력은 감소하고 있다. 배당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측면을 앞서서 또 설명해 주셨고 실적도 좀 성장성이 저하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1분기 실적의 단서로 확인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지속적으로 중간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리드코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오늘 체포하겠습니다. 오늘 리드코프 체포됐고요. 나머지 두 용의자는 위험인데 서부 T&D와 리드코프는 신고가 부근이고요. RF택은 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딱 처음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다 위험 체포 이렇게 주셨으니까 전략 없으시죠? 네, 저는 뭐 전략 없습니다. 네, 전혀 매수 고려를 안 하고 계시는 아니, 그 용의자들. 매수는 고려는 하되 네. 지금 현재 사실은 한다면 서부 T&D 정도가 하는 정도이고 그러나 저는 뭐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매수하지 말자 뭐 이런 예. 말씀이시네요. 네, 김용학 대리님은 오늘 석방 시켜주셨던 게 서부 T&D예요? 네, 서부 T&D입니다. 네, 전략 있으신가요? 서부 T&D 오늘 또 한 5% 상승하고 있는데요. 뭐 매수가는 한 26,000원 내로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금 신고가이기 때문에 목표가 잡기는 좀 어렵겠지만 부동산 가치 등등을 고려하면서 한 1조 2천억 정도 부동산 가치가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목표가를 부분이 한 35,000원 정도로 잡고요. 뭐 손절가는 한 21,000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